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해드리는 오늘은요 5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주말 연휴를 긴 시간 동안 잘 보내시고 계시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 중에 있어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27만 3,500원 6.66%가량 넥스트레이드 거래까지 포함을 한 가격입니다. 본장이랑은 달라요. 이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건 본장 기준이 아니라 넥스트레이드 기준입니다. 27만 3,500원에 소폭 상승한 채로 하락분을 좀 어느 정도 메꿔주는 듯 했으나 아쉽기는 하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금 선배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고민이 이겁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고점인가요? 하락 시작인가요? 두 번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나요? 요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어떠한 상황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아볼 테니까 바쁘시죠? 그러니까 요거 바로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삼성전자의 무한한 신고가를 오랜만에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신고가까지도 쭉쭉 올라가자. 적어도 지금 하방 압력을 주지 말도록 다른 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신 다음에 삼성전자 이래서 매도 금지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고가 가보자 라고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아낌없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영상 중반부에 선배님들 위해서 선물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요즘 시장 누가 주도 섹터예요? 반도체는 기본이지만 이 로봇주들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현대차랑 기타 안 올라갔던 로봇주들, 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얘가 금요일날 좋았는데 어쨌든 이 로봇주 관련주들 오늘 영상에서 언급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때요? 요거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추세는 꺾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 추세가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꺾일 것이냐? 첫 번째,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심화된다. 두 번째, 그렇죠, 총파업이 시작한다.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이벤트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요거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어쨌든 위치 자체가 역사적 신고가 권역에 버텨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캔들을 보면요, 매수랑 매도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방향은 곧 결정이 될 겁니다. 금요일에는 매도가 이긴 거고 목요일에는 매수가 이긴 거고 결국 방향성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언제를 전 기점으로 보고 있냐면 5월 20일 날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까지도 뒤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이때 이후로는 솔직히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는데 던져야 되나, 나 매도를 할까, 어떡하지 겁먹고 계실 필요는 저는 먼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업이 진짜 시작되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또 강조드렸어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근데 이게 점점 더 다가올수록 실제로 파업 이벤트가 벌어질수록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 공포감을 더 확산시키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쓰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도, 근데 또 다행인 건 뭐냐, 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거라는 걸 요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정부가 삼성전자의 기점권을 첫 거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조정권이 뭔지 뒷부분에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증권사로 유명한 노무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치가 나왔습니다. 무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각각 2배 이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본에서 이런 노무라 증권사에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솔직히 짜게 주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노무라가 50만 원을 넘는 59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5월 17일 날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대두되었을 시기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괄목할 만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꼭 확인을 해볼 거고, 결국 중요한 건 걱정하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왜 빠졌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날도 하락이 나왔고 심지어 나스닥 증시 어때요? 미국 증시가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가릴 거 없이 밀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건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던 이 필라델피아, 발레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 삼성전자 겁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때요? 야간 선물이 0.62%가량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본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거고요. 특히나 우리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야간 선물이 동시에 거래가 됐었죠. 이 시간대가. 그렇다 보니까 야간 선물의 하락을 미뤄 보았을 때 월요일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 크지 않겠구나. 그리고 혹여나 이 파업 노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해요? 장대 항봉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가 왜 밀렸나 요거를 좀 보실 필요는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 있죠.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기술주의 급제동을 걸면서 나스닥이 1.5%가량 하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 때문이죠. 자, 시장을 흔든 것은 국채 유가랑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국채가 올라간다, 채권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상대적으로 비안전자산인 우리 주식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왜 그런 거냐면 국채로 돈이 몰리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시장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유가도 올랐네? 인플레가 올 수 있겠다. 이거 CPI 지수니 PPI 지수니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구나. 야, 이러면 주식장이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심리들이 시장에 만연하게 퍼지면서 국채지수,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갔던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관련 종목들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회피 성격의 자금들이 이탈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6.66%가량 하락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은 특히나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보다 부족했다라는 거죠. 사실 까놓고 보니까 엔비디아의 H200 칩 판매 허가, 요거는 사실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요거 말고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이 종전된다라든지 이런 기대했던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파업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들려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66%가량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어디요? 꼭 신고가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언제죠? 3월 달서부터는 어땠어요? 유가액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채금리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계속 올라갔어요. 거시경제 지표들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어때요? 주가도 계속 올라갔죠.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이 겹쳐 있었어요. 근데 이거 까놓고 보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잘 나왔던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던 거고, 심지어 빅테크들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얼마나 할지를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보여줬었는데 이런 문제들까지도 문제가 없었다라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이게 단기간 재료가 좀 소멸이 되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 번쯤은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걸요. 근데 여기서 별표, 자, 100개짜리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거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냐니까요.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 빠지냐니까요. 자, 요거는 전적으로 5월 20일 엔비디아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게 되는 이 2분기 가이던스에 달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코스피 8000선 제트라이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걸려있는 이런 이벤트들 중에서 걸림목은 요거죠. 3전의 파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을 겁니다.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끼치는 이 가이던스, 인프라를 얼마나 더 투자 확대할 건지,
그러니까 이 GPU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들 거고요. 메모리를 얼마나 더 많이 살 건지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앞전에 발표가 되었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등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요. 이미 발표했던 수치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가이던스를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HBM이 들어가는 이 GPU를요. 더 많이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요. 이게 연속이 됩니다. 순환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랠리가 반드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토대로 AI 기존 주도주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거요? 삼성전자의 파업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신고가 한 번씩 작성드리면서요. 우리 선배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인지 요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죠. 어떤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조정권을 통해서 대응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긴급조정권이 뭐냐면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이 노조의 파업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는 노동관계법 76조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고, 자, 요거를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파업을 이 기간 동안 계속하면요,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발동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발동이 될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의 카드를 언급을 했다라는 건 실제로 발동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언급을 함으로써 누구에게 사실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노조죠, 노조. 회사보다는 이 노조를 타겟팅한 법이 발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업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적 리스크까지 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요? 노조가요. 자, 물론 강성 노조가 정말 최악의 악의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 행위를 계속해서요, 내가 원하는 이 영업이익 15%를 뚝 떼어가서 연간 몇 억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벌금 좀 받고, 벌금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끝날 수 있고, 무혐의 나올 수도 있고, 모르잖아. 노조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배상의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의 책임.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손실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누가, 어떤 선배님들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뭐 돈을 안 물어도 돼요, 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런 말을 댓글로 계속 다시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노조 관련법으로 인해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까지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파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해서 손실 발생한다. 국민 경제에 어떻게 된다?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 파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이 없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배상 책임이 없어요. 노란봉투법은 무적입니다. 이런 댓글은 제발 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면 사과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과를 받아주시고요. 저랑 화해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론 어떻게 나옵니까? 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거고요. 심지어 파업이 된다라고 해도 누구요? JP모건에서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되든 안 되든 삼전은 문제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이 JP모건이라도 믿어주세요. 걱정들 하시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분 나빠들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400만 소액주주로서 파업이 싫다라고 하시면 파업 반대라고 꼭 댓글 달아주세요. 파업 반대합니다. 노조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국민 정서를 알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파업도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악재가 해소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국채 금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과 이란의 분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상 다가오는 어떤 거요?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증시를 부양해야 돼요. 미국 국민의 대다수의 자금이 미국 국민 중 60%가 주식에 재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 대다수가 부동산 말고는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요, 자신의 재산이.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 리스크가 심화되고 또 국채금리 얘기 나오면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수치들이 낱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장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공화당은 지금 사실 당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정치 얘기 별로 안 좋아해서 길게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만 결국엔 불리한 거는 공화당이에요. 어쨌든 빨리 전쟁을 끝나는 쪽으로 당내에서의 의견이 좁혀진다라고 하면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전쟁이 종식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서로가 지금 살을 파먹고 있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는데 요거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종전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서 국채금리는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닷컴 버블이다 이런 버블 때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라는 거고,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말씀드리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동분서주 이 얘기 저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기술적으로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어때요? 금요일날에는 이 11선 지지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아랫꼬리 잡으면서 버텨주고 있는다라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 적기라고 봐요. 지금 위치 자체가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던 구간에 절반 정도 구간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탈한다, 깨지고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가오는 이런 이벤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겠죠. 5월 20일에 실적 발표 결과 보고, 그리고 상장되는 레버리지 ETF 22일 날, 그리고 외국인 통합 계좌까지도 사실 좋은 내용들밖에 없는데 일일비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루가 이렇게 뭐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상승장이 잠깐 멈추고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길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 결국 장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어디서 뭐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겁먹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실 필요는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당신이 뭔데 내 자산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주식이 내려간다라는데 조정이 나온다라는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아냥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결국 낙관론자는 돈을 벌고요, 비관론자들은 명예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예를 얻고 싶으신 분들 집에서 계속 삼성전자 못 간다 악플 다시고요, 돈을 벌고 싶다, 낙관적으로 황금손이랑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근데 결국 비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보면은 누구냐면 이미 상승 랠리에 탑승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신규 매수 타점만 잡다가 이제 종목이 싫어진 분들, 삼성전자가 못 갈 거야 라고 베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보통 삼성전자를 보유하시지 않는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많이 올라갔다, 더 이상 못 간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왜냐? 내가 못 샀으니까. 못 샀기 때문에 남들 돈 버는 거 욕심나서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은요, 돈 많이 벌자고요. 낙관론 하면서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좋은 내용들 생각하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돈벼락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삼성전자로 돈 많이 버실 분들은요. 그리고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도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대세 상승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핑크색이 5주선이고요. 파란색이 10주선입니다. 이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10주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조정이 나와도 자, 이 구간에서는 5주선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10주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이 나왔다. 전쟁 기간 동안 조정받았어도요. 어때요? 10주선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5주선 타고 올라가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 자, 아직도 10주선이랑 이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간 조정의 형태가 만약에 있을지언정 가격 조정은 솔직히 저는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5주선도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고 10주선도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25만원 선까지도 안 밀릴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크게들 걱정하시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은 여기로 보여지죠. 자, 26만 1,000원, 26만 1,000원대
26만 초반 구간대를 이탈한다. 과연 그런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남들이 다 아는 지지선은 뭐예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지 않을 확률이 높죠. 이래서 제가 차트만 보고 가격을 따지고 여기에 매몰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해도를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주주이지만 국채금리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고 노조 파업 문제가 어떻게 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고 미국장이 어떻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삼성전자의 차트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 주주로서 좋은 종목 잘 사셨으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노무라가 여기서 59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 만큼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선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전에 못 봤던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봤던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혹여나 정말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훼손되어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을 따져봤을 때 여기가 딱 적기예요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9630-2563번으로 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놓으셔서 혹여나 우리 선배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다면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질문을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드시면 010-9630-2563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배님들이 먼저 행동하시기 전에 정말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물어보시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이런 식으로 단체 문자에 대한 대응 안내를 받아 가시라는 거고요. 자,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체 문자 안내 드리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2월 27일 날 삼성전자 이렇게 내용과 함께 뭐라고요? 매도가 21만 500원에 비중까지도 설정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했으면 매수를 해야겠죠. 우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수가 18만 1000원의 비중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의 시간 관계상 내용을 빠르게 넘깁니다만 우리 선배님들은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3월 19일 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내용 한 글자씩 적어드리면서 매도가 20만 3천원 비중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볼게요. 3월 30일 삼성전자 근데 이때는 전쟁 기간 동안 변동성 장세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응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체 문자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만 우리 선배님들이 받으시다가 고맙다라는 생각 드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어떤 거요? 다 좋습니다. 오늘은 매도 금지도 좋고요. 신고가도 좋고요. 파업 반대도 좋고요. 우리 선배님들이 적고 싶었던 이 댓글 내용들 전부 다 적어주시고 자 궁금한 것도 얼마든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물론 문자로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했던 이 선물을 먼저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선물이 뭐냐면 저는 10배거도 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게 왜 가능한 건지는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진짜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월요일 오전장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소리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바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인수합병 후보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해당 종목을 왜 인수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를 보면요. 어때요? 주가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는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려 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언급 주셨듯이 얘네가 주력 사업이라고 하죠. 올해 M&A의 중심이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이뤄진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했던
이 기업들의 리스트들을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까지도 만들어내준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데 이미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은 충분히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이 어디냐면요. 정답은 라이다라는 거죠. 자, 라이다가 뭐냐? 보통은 알고 계시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로봇에도 중요한 부품으로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삼성전자만 필요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려 아틀라스를 만들어내는 현대차도 필요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요 기사인데요. 5월 8일 날 나왔던 내용이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가 나오는 듯 하지만 사실 핵심은 요겁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로 로봇 성능을 개선시킨다라고 하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라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만큼 현대차조차도 아틀라스를 한 단계 더 진화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꼽은 게 바로 이 아틀라스라는 아니죠. 자, 라이다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요.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미 인수를 진행했던 로봇과 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완제품을 만드는 사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죠? 삼성전자는 얘네를 인수함으로써 얘가 또 필요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해당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기술 취득을 하고요. 업계에서 기술력 선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인수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내부적인 요인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집중해 주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이 해당 기업 역시나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합병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돈이 될 것 같고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17,000원에 있을 때 그리 뭐 대단하고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요. 주가가 어떻게 됐죠? 무려 94만원까지 5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은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빅테크들이 눈독 들이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내일 오전장에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자 4월은 끝났죠? 5월, 6월 2달 동안 좋은 결과 보여준다.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소액이라도 편입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는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자,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 조금 보고 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갈 거 알았으면 적어도 공부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외인과 기관처럼 미리 저점에서 잡아야 됩니다. 올라가고 나서 잡으면 결국 다 똑같은 개인 투자자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는 꼭 반드시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유받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3번입니다.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소리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대응 반복적으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왕 보내시는 거 삼성이랑 같이 보내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자 보내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선배님들이 이 30초를 투자하셔서 내일 당장 내 계좌에 찍히는 이 숫자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30초 정도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된 신고가, 파업반대, 매도 금지 등등 하고 싶었던 말씀 얼마든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